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나머지 두 개는 하락인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11월 들어서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에 잠깐 쉬는 것 같더니 다시 재차 살짝 머리를 또 들었거든요.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일단 쉬긴 쉬어야 되겠죠. 추세적인 이슈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아래로 바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전환 상황으로 보면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이한 건 상하이 지수인데요. 어제 중국 상하이 지수가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리꽂았습니다. 내려가다가 반등도 없이 그냥 바로 내리꽂았거든요. 이제 장중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뉴스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재벌이면서 전기차 회사를 세운 어떤 기업가들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가에 대해서 약간 마윈과 같은 액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체제가 굳혀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리커창이 가끔 가다가 들이받는 액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진핑이 리커창 함부로 제거를 못하는 이유는 리커창에 대한 그 국민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업가들조차도 그 중국 당국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토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업가들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면 시진핑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가들 군기잡기뿐만 아니라 제가 그거 보여드렸죠. 미국이라는 중국의 그 공공기관 그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트리플 A 기업도 파산하는 정도니까 그걸 중앙정부에서 지금 잡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무분별한 지방 정부들의 그 자금 지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책도 있고 조정도 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보도가 나왔는데, 뭐 기업가들의 군기잡기, 지방정부의 군기잡기, 부실화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위안화입니다. 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계속 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잠깐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 QDI라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 투자 한도를 확대해주는 정책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위안화가 잠깐 들렸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른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표 중에 그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서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방어하고 있는 지금 중국 쪽에 외국인 자금들이 막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멈추질 않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중국 채권이 그 전 세계 2위 시장인데, 그렇게 그 트리플 A가 나는 공공기관이 그 디폴트로 가는 것들을 용인한다면 채권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투자 자금도 일단 약간 위축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채권 자금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중국 내로 들어오는 달러 자산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달러 공급이 준다는 얘기는 이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거나 덜 들어오면 위안화의 하락 속도는 줄어들거나 반등하겠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도 역시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공산당 정책이 그 추세를 계속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채권 시장이 위험하다고 불안정성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도 일정 수준 이 움직임을 보면서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주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이죠. 또 오늘 그 개인 소비 지출하고 소득이 나왔는데 10월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전월비.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도 감소를 했어요.
마이너스로 전월비 감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개인 소비 지출 금액도 이제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이 10월이니까 11월에는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실효수당 청구 건수도 이렇게 주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제가 그것도 보여드렸죠. 템퍼러리 잡이 급격히 11월 달에 줄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11월 달 지표가 나오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은 마이너스에 근접하거나 제로점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그건 뒤에 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 미시건 서베이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나왔는데 인덱스 자체는 81.8에서 70.9로 뚝 떨어졌고, 다만 현재 상황은 아직 떨어지는 정도가 미비한데 소비자들의 기대치,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급격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이게 이제 상승했던 게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의 패턴을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란색은 계속 전체 총 자산 규모고요. 연준의 빨간 게 전월비 얼마나 매수를 했느냐인데, 보시면 일정 수준의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억 달러 매달 800억 달러 국채, 400억 달러 모기지로 채권을 매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건, 제가 그 주식시장이 아직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여기 보시면 유럽 CDC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을 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이 10만 단위대 정도, 어디 10만 단위 좀 넘겠네요. 한 15만 될라나요?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에서 급격히 낸 다음에 멈춘 상황입니다. 일단 그 11월 달에 있었던 강력한 봉쇄, 전국적인 봉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뭐 몇 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봉쇄가 아니고 일단 단계 봉쇄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아마 25일 크리스마스 때 풀어주려고 그걸 계속 옥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더 나을지, 지금 풀어주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풀어주고 더 확산돼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못 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는 게 나은 건지, 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좀 괜찮았으니까 풀어주고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크리스마스 새해를 잘 보내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잘 어렵긴 한데, 그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계속 그 시위나 데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정부 당국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저희도 지금 당장 2단계로 올라가서 사실 그 시위하는 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건 미국의 그 확산세인데, 보시면 내려와서 7일 이동평균선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율은 미국 CDC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과거는 많아야 1000명대였는데 지금은 많으면 2000명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CDC 데이터겠고요.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보시면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추수감사절이 문제인데, 일단 그건 좀 잠깐 이거 보고 볼게요. 이거는 그 covidtracking.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입원 환자가 88,000까지 올라왔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오늘은 뭐 9만대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요번 말이나 요번 그 달 말이나 혹은 12월 초가 되면 10만 명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점을 치긴 했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 미국의 TSA.go, 그러니까 연방 뭐라고 할까요? 교통보안청? 뭐 하여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잘 보십시오. 11월 24일 여기 11월 19일 이후에 보면 거의 100만대 가까이 90만에서 100만대 움직이고 있죠. 그 전에 보면 그 정도까지는 육박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 여름 때인가 하여튼 그때도 100만대에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달에. 근데 최근 추세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만 합해봐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간 거의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거 그 항공 타려고 사람들 그 여행객 통과한 거예요. 보안검색 때나 이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규모가 움직였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게 여행객도 있고 대학생도 많은데 우리 무증상 감염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 미국의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열흘이나 2주 뒤 정도까지 봐야 되니까 26일이 지난 12월 초하고 그 다음 주까지 미국의 상황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 연말 대목이 사라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일주 밀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특수가 전 세계적인 특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데, 뭐 12월 10일 내에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백신 투여하는 숫자는 사실 그 사람 돌아다니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미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말에 대해서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발휘를 한다면 내년 연초에 감염자 수를 줄이는 그런 패턴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들은요,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연구자들이 여기 제가 본 내용이 없나? 어떤 연구 보고서에 보면 기존의 코로나 백신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항체 지속률을 봤더니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년 이상씩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만 자연적으로 감염돼서 치료된 거하고 백신이 들어가서 치료됐을 때 면역력의 유지 부분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된다고 연구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자기네 1년 유지될 거라고 얘기한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의 일부를 다른 백신하고 섞어가지고 몸에 투여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모더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mRNA인가요? 이걸 가지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만든 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백신을 넣어서 뭔가 액션을 했기 때문에 균을 넣어서 그렇게 면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면역된 사람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는 화이자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백신이 일정 부분은 효과를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백신 없이 지내왔는데 내년도에는 백신이 있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점차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급격한 붕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조정이 언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댓글을 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답글을 그렇게 달아드렸거든요. 아무리 두져봐도 지금은 그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꼬투리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대기업들이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파산하는 게 아니고 실업 해고가 대규모로 일어나도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이래도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국이 공산당이 너무 군기잡기를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급락하고 중국의 채권 시장도 혼란스러우면서 뭔가 글로벌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일단 안 보이고 있어서 조정 국면이 있다 하더라도 커야 20% 정도가 다일 것 같고 급격한 3월 같은 붕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난번에 인버스를 그 매도치고 나오면서 그때 완전히 결정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걸 다 검토했었기 때문에 3월과 같은 붕괴는 지금은 전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